대법원, 노종면 등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27일 오늘이죠.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오전에 YTN 해고 3명은 부당하고 3명은 정당하다. 허탈해하는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국민TV 뉴스의 노종면 앵커죠. 예. 시간들이 단순히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해보면 사실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패소한 저를 비롯한 저희 동료들과 무관하게 대구 무효로 선고된 3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과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들을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막 너무 열심히 울어가지고 그 노종면 위원장의 말이 안 들렸죠? 예. 기사 보강이니까 2008년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출근 저지 등으로 해직된 케이블 뉴스 채널 YTN의 해직 기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일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자들과 YTN 회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에 대한 해직은 부당하고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와 다른 3명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권석재, 정유진, 우장균 기자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그러니까 이거 맞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가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참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해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측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뭔 말이니? 쟤네들이 정당하긴 했는데 해고한 게 현저하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뭐라는 거야? 노종면과 3명이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이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했던 이 행동이 이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성이 있다라는 것을 참작한다고 해도, 참작한다는 얘기야. 참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잘못한 게 없다. 공적인 목적이 있는 걸 이해한다. 그래도 해고가 남용은 아니었다. 뭐라는 거야? 해고자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여러분 이 사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그 선거 캠프에 자문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 그때 무슨 서동구인가?
그러니까 노무현 선거 캠프에 특보도 아니고 그냥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KBS 사장으로 왔다고 발칵 뒤집고 막 그 차 위에 올라가갖고 막 내리찍고 지랄해가지고 결국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이 사장으로 왔는데 이걸 YTN 노조가 반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해고를 한 거야. 이거 임명된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우여곡절 끝에 구본홍 사장이 임명됐지만 해고자들은 구시장의 출근을 막고 사내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사측은 이들을 징계 처분했고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사측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 처분을 받은 6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공정보도와 정치적 중립 원칙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시장을 임명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 뭐요? 구본홍이란 사장을 임명한 주주총회가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거지. 사측의 인사명령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면서 사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 양정을 현저히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노종면 위원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 점검단장, 현덕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노조의 주주총회 사장 출근 저지 등을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니 정당한 경영자냐고.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왜 경영자야. 경영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출근 저지한 게 왜 불법이냐고.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나만 이해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나랑 똑같아? 잠수사 500명을 투입했으나 구조하지 못했다랑 같은 뜻이다? 응?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이 3명에 대해 2심은 노조의 투쟁을 주도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징계 처분 뒤에도 노조의 투쟁을 주도하고 실행에도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사측의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도대체 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왜 했던 걸까요? 왜? 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있다.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 변호사, 회계사 등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데 노동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대법원은 법률로만 다투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 해고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다투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갈수록 친기업적인 판단을 내리는 흐름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정리해고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일 때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장래 닥칠 위기만으로도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쌍용차 판결이 그러하다. 경영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인력 운용은 경영 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나 경영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실에서는 경영권을 상회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 24항 24조 1항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필요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비단 쌍용차 판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이제 쌍용차 문제를 가지고 쓴 기사를 갖다 내서 헷갈리는데 쌍용차나 YTN 기자 마찬가지겠죠? 최근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하급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대법원에 가면 노동자가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정리해고 요건을 근거 없이 완화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일종의 입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월권적 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원래 있잖아요.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이야. 지금 판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의 판사 중에 3분의 1은 완전히 권력의 하수인 같은 미친 판사들이 있는 거고, 나머지 눈치 보는 판사가 3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최종점이 대법원인 거야. 지금 현재 대법원의 구성원들이 박근혜 빠들이라고. 박근혜 눈치 보고 박근혜가 좋아하는 판결을 내리려는 애들이라고. 그게 지금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게 법을 해석할 때는요, 이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를 읽어봐도 뭐가 있냐? 과잉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어.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법을 확장 적용해서도 안 되고, 미루어서 추정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있는 그대로 딱 거기에 맞게끔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여기 지금 이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대법원에 가면 노동자가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을 근거 없이 완화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법원이 법 해석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야. 대법원이 법 해석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야. 추천합시다 지리고, 누가 추천합시다 지랬어? 너만 지금 추천합시다 그러는 거지. 내가 금지어에 대한 대체어를 바꿨거든. 추천합시다로 바꿨더니 계속 추천합시다 그러네? 하여튼 지금 대법원이 일종의 입법부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월권적 행위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 대법원에서 이 노정면 노조위원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지금 현재 정상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그 나라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법대로 적용되는가, 법치주의가 되고 있는가,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가, 법에 따라 이 처벌이 되고 있는가야.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종박 무죄, 비박 유죄. 박근혜를 추종하면 무죄야. 박근혜를 비판하면 유죄야. 지금 법치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질 않아. 그거는 사법부가 미쳤기 때문이야. 즉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두 가지 조건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법부가 정상적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언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모두 썩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망치부인 같은 대한 언론이 도리어 주목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 지금 사법부가 월권, 그리고 지시, 눈치,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야. 제2의 4.19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지금 주진우, 김어준 같은 애한테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야? 그대로 있는 보도들에다가 법적으로 소송된 내용들을 보도한 거야. 그런데 그걸로 지금 징역 3년, 2년을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야. 그 다음에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아. 오로지 돈의 명령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런 나라에서는 제2의 4.19가 일어나도 이건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언론인한테 그걸 적용하면 안 걸릴 언론인이 어딨어? 안 걸릴 언론인이 어딨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예. 명예훼손 나왔으니까 이런 뉴스 하나 보고 갈까요?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 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여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소 가능하다고 맞섰다. 출국 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검은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출석을 확인하자 일부 방청객이 가토다스야 즉각 구속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고함을 질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만약에 망치부인 구속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원 체포 구속인데 이날 법정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름을 특정하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도 된다는 의사를 검찰에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형사재판 중인 경우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1차 출금 기간이 내년 1월 15일인 만큼 추후 연장 여부는 재판 진행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2시간 전부터 일본 취재진만 50여 명 가까이 몰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을 보여줬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보수단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차 공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니 나는 이 보수단체에게 묻고 싶어. 가토 이 전 지국장을 고소한 보수단체에게 묻고 싶어. 왜 조선일보 기자는 왜 조선일보 칼럼을 쓴 사람은 고소 안 했어? 나는 그 보수단체에게 묻고 싶다고. 이게 지금 이 산케이 신문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조선일보의 칼럼을 그대로 베껴 쓴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온 건데 그러면 왜 조선일보 기자는 고소 안 했는지 저 보수단체가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다고. 아니 이게 출처가 지금 조선일보잖아. 출처가 조선일보인데 출처에 대해서는 왜 고소를 안 했어? 왜 상케이만 고소한 거야? 왜? 혹시 조선일보가 고소한 건가? 도대체 그 보수단체는 왜 그런 거야? 아니 원글은 고소 안 하고 왜 베껴 쓴 것만 고소하고 지랄인지 난 그게 궁금하다고.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조선일보 칼럼이 왜 나왔느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점상
조선일보에 7시간 풍문설이 왜 나왔냐면 바로 그 전날 세월호를 국정원이 관리하는 배였다.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가 뭐냐라는 이야기가 막 나올 즈음에 갑자기 그 세월호 노트북이 발견됐고 세월호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 지적사항 근데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 무슨 자판기의 위치 뭐 조명이 어쩌고 이런 거를 지적을 했어. 이거는 선주들이나 지적하는 내용인데 국정원이 왜 이런 걸 지적했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조선일보가 7시간 풍문설을 올린 거예요. 모든 언론이 7시간 어디 써니 이걸로 넘어간 거야. 왜 그랬냐고. 결국은 이게 7시간 동안 그 남자를 만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조선일보는 풍문이라고 썼어. 여러분 있잖아요. 언론인이 뭐 풍문을 듣고 썼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그런 풍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 조선일보는 어디에서 그런 풍문이 돌았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 그리고 그런 풍문에 대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고. 가령 뭐 정윤회가 청와대를 통과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밝히지 않고 그냥 풍문설을 썼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언론의 기능을 못한 거예요. 이건 언론의 뭐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풍문이란 이름이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 풍문을 쓴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처벌받아야 될 상황인 거야. 그리고 나는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정말로 박근혜가 그렇게 외부인을 만났는지 어떤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보도했느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처벌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나는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여기서 내가 느끼는 건 쟤네들은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우리 채팅창에서 막 댓글원처럼 글 쓴 애들이 있어. 옛날에 망치부인 씨발년 망치부인 홍원현 좌좀년 이렇게 썼던 새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창녀 취급처럼 글을 쓰는 걸 봤단 말이야. 뭐가 느껴지냐? 쟤네들은 말로는 박근혜를 지키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박근혜를 너무나 무슨 진짜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조선일보나 댓글원이나 박근혜를 무슨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뭐 얼음공주 뭐 이러면서 띄우다가 실제로 뒤돌았으면 정말 이렇게 쌍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무책임한 풍문을 쓴 놈이 처벌을 안 받아? 그 언론사가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 만약에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가 그런 풍문을 썼어봐. 가만뒀겠냐? 뭐하는 짓거리느냐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박근혜 7시간 그 풍문설은 이거는 내가 볼 때 댓글원에서 만든 것 같고 그걸 댓글원에서 만들고 조작일보가 풍문으로 쓴 거고 나는 그런 거라고 봐. 그리고 그쪽으로 그 관심을 돌린 거고 본질은 계속 벗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궁금해야 될 점은 국정원이 왜 세월호에다가 지적질을 했냐고.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는 뭐냐고.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고.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는 예. 서북청년단 28일 재건총회 극우 반동이 꿈틀댄다. 지난 9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 훼손을 시도하며 논란을 일으킨 서북청년단이 재건총회를 열기로 했다. 서북청년단은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이들에게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극우 반공 단체다. 일단 이거는 관련 기사를 한번 보고 갑시다.
서북청년단은 어떤 단체? 좌익 의심만으로 살해 폭행. 서북청년단 준비위원회를 자처한 세력이 28일 광화문에 등장하면서 과거 서북청년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 이상 국년 분열의 중심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구국을 위해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서북청년단이 단원고 일부 유가족과 불순한 반정부 선동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를 대신해서 이 일을 결행하고자 한다며 노란 리본을 철거하겠다고 주장했다.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상실하고 남하한 세력들이 194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결성한 우익단체다. 대한혁신청년회, 한북청년회, 북선청년회, 황해도 청년부, 양호단, 평안청년회 등이 46년 11월 30일 서울 기독교 청년회에서 창단했다. 지부는 서울 종로지부가 결성된 후 47년 1월 서울 중구지부, 서부지부, 청단지부, 인천지부 등이 결성됐고 47년 6월 10일에는 대전에 남선 파견대 본부가 설치됐다. 이들은 좌익 소탕을 전개한다는 구실로 좌익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거침없이 행사했다. 47년 3.1절 기념식을 각각 가진 좌우익 시가 행진 중 남대문에서 충돌한 남대문 충돌 사건을 비롯해 부산극장 사건, 조선민주애국 청년동맹 사무실 점령 사건, 정수복 검사 암살 사건 등 백색 테러를 전개했다. 제주도 4.3 사태 당시 미군은 서북청년단의 이런 성향을 이용해 미 군정의 명령에 대항하는 지역에 이 세력을 파견해 양민을 공격하는 하수인으로 삼았다. 47년 4월 지청천이 대동청년단을 조직하고 기존 우익단체 등을 통합하자 대동청년단 합류를 둘러싸고 서북청년회는 합동파와 합동반대파로 분열됐고 합동파는 48년 9월 대동청년단에 통합됐다. 합동반대파는 문봉재를 위원장으로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고 초기에 서북청년회가 김구 노선을 지지한 것과 달리 이승만 노선을 따랐으나 49년 12월 19일 대한청년단에 흡수됐다. 이들은 활동자금을 각 지방단 유지로부터 염출하거나 미 군정청에 원조 물자를 유출하기도 했으나 봉급 없이 경찰 보조 기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을 위하여 갈취와 약탈, 폭행을 자행했다. 이게 지금 서북청년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서북청년단이 그 4.3 항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서북청년단이 4.3 항쟁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그린 고은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그 시 좀 갖고 와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고은 시인의 4.3 항쟁 당시를 쓴 그 양민학살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서사시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2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북청년단 재건총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광장에서 서북청년단 재건을 표방하며 등장한 재건준비위는 세월호 유가족 눈치를 보고 있는 서울시장과 정부를 대신해 결행한다면서 추모 리본을 자르려다가 경찰에 저지당했다. 재건준비위원회는 총회에 앞서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총재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손진 씨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고문으로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정기승 전 대법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 등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손진 씨는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적대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길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적화통일을 분쇄하는 구구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배성관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는 66년 만에 서북청년단 첫 모임인 셈이라며 향후 활동은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근 통합진본당 해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이남희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에서 온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돼 과거 서북청년단은 한민당이 후원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추인해 활동할 수 있었다. 정권의 비호로 인해 가능했던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존재였다며 과거의 모습의 재현 여부는 현재 보수 세력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안병우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46년에서 48년으로 돌아가려는 병리적 현상이라며 한국 사회 집권 세력이 이를 받아들여주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고은 시인의 그 시 없어요? 예. 선우기성 아닌데 그 어울인가 뭐 그런 시인 것 같은데. 예. 그 왜 할아버지하고 손자 불러서 무슨 이상한 일 시킨 거 그거. 아, 잘 모르는구나. 똑같은 얘기 3번 하면 블랙이야. 서북청년단 그 죄를 어찌 할까. 야만의 극치를 달린 서북청년단의 시대가 열리다. 해방 뒤 38선 이북은 일제 잔재 청산이 있었다. 행정에 필요한 일제 하급 공무원은 우선 활용했으나 악질 친일파로 숙청당한 사람들은 많고 많았다. 숙청을 피해 38선을 넘은 사람들도 많았다. 46년부터 38선은 생사의 경계였다. 넘어와 북의 공산당에 이를 갈았다. 남의 현실의 환멸이었다. 혼란, 굶주림, 무직, 올 때 갈 데가 없었다. 안 되겠다 뭉쳐보자. 그래서 모였다. 오직 이승만 박사에게 충성을 바쳤다. 나는 선우기성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의 손가락이다. 오늘도 이승만의 주먹은 2개를 준다. 이승만의 주먹 2개를 준다. 서북청년의 지도자 선우기성.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 쟁취, 균등사회 건설, 세계 평화의 건설, 서북청년의 3대 강령, 오죽이나 이상적이냐. 자주와 평등 평화가 오죽이나 이상적이냐. 철저한 반공노선 회원 6,000명. 첫 투쟁은 좌익단체 습격, 백석 테러가 시작되었다. 유혈낭자,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욱의 지원을 받았다. 미군 첩보 보조원으로 38도선을 넘나들었다. 김일성 별장도 습격했다. 선우기성 점점 살벌해졌다. 인간보다 비인간이 더 치열했다. 38선 이남이 떨어댔다. 모든 도시들, 모든 촌락들, 선우기성의 반뿐 아니라 무사람들은 눈에 다 드러나는 선우기성의 대낮이 벌벌 떨어댔다. 고은 시인이 쓴 선우기성이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그 저기 왜 할아버지하고 예 오라리 올렸어요? 예 그게 오라리구나. 예 선우기성이 아니라 이거는 오라리라는 시를 봐야 돼. 그래야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 오라리. 고은이라는 시인이 쓴 일종의 서사시죠. 제주도 토벌대원 셋이 한동안 심심했다. 담배 꽁초를 던졌다. 침 뱉었다. 오라리 마을 잡힌 노인 임차순 옹을 불러냈다. 영감 나와. 손자 임경표를 불러냈다. 너 나와. 할아버지 따귀 갈겨봐. 손자는 불응했다. 토벌대가 아이를 마구 찼다. 경표야 날 때려라. 어서 때려라. 손자가 할아버지 따귀를 때렸다. 세게 때려 이 새끼야. 토벌대가 아이를 마구 찼다. 세게 때렸다. 영감 손자 때려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때렸다. 영감이 주먹질 발길질을 당했다. 이놈의 빨갱이 노인아 세게 쳐 세게 쳤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울면서 서로 따귀를 쳤다. 빨갱이 할아버지가 빨갱이 손자를 치고 빨갱이 손자가 빨갱이 할아버지를 쳤다. 이게 바로 빨갱이 놀이다 봐라. 그 뒤 총소리가 났다. 할아버지 임차순과 손자 임경표 더 이상 서로 따귀를 때릴 수 없었다. 총소리 뒤 제주도 까마귀들 어디로 갔는지 통 모르겠다.
그런데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응? 지금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고, 지금 김동길 명예교수가 거기에 지금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연대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 대한민국 연대 졸업생들과 연대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런 서북청년단 재건위로 지금 나섰다는데, 대한민국 연세대학교 졸업생들과 현재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교수와 학생들은 어떤 마음인지 묻고 싶다고. 지금 대한민국 연세대 수준이 저런 거야? 어? 대한민국 연세대학교가 저런 수준이냐고. 저런 게 정당하다고 보는 수준인가? 어? 연세대 명예교수가 저런 서북청년단을 재건위에 들어가 있다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연대생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서북청년단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 나는 이 연세대에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봐. 내가 아는 연대 그 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북청년단 재건위에 들어갔다는데, 연세대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어? 너무 궁금하다고.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이걸 나는 가만히 둔다면 연대 졸업생들 정말 앞으로 연대 졸업생이라고 어디서 말하면 안 된다고 봐.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뭐야? 박 대통령 거친 표현 어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거친 용어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이거 셀카봉 규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셀카봉 규제 만들겠다는 애들 단두대 올라가야 되겠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 이거 원수 이런 표현, 이거 북한 애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그 카드사 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를 어기면 회사 문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책임은 안 져.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 정상적인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는 지금, 아니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할 거면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냥 박양의 시사수다방을 하지. 원수 암덩어리 이번엔 단두대. 정세균 5.16 직후 한국사회 연상. 참모진 성과 내려 독려하다 보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거친 표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쓴 표현이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쓰는 말 가운데 소통과 품위 양면에서 소통과 품위 양면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3월 10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말한 바 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단두대, 암덩어리 등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마치 5.16 쿠데타 직후 한국 사회를 연상케 한다며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인식해 외국 정상들과 대화할 때 보이는 여유와 차분함으로 국민을 대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급기야 단두대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을 상당히 긴장하게 하고 실적주의에 빠지게 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했어. 나도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는데 한겨레가 아주 딱 제대로 보도했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 때론 군사 독재 시절이나 가능할 것 같은 권위적인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그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통령 연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힌 청와대는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를 어기면 회사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기고 있는데. 예. 이런 발언들은 삼권 분립이나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용어나 표현들은 애초 연설 기록 비서관실 등 참모들이 작성한 초고에 없다가 박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직접 추가한 것들이 이게 김기춘이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쓴 거야? 미치겠다 진짜. 정부 출범 첫 해보다 2년차 들어 이런 발언이 많아졌는데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해 참모들을 독려하다 보니 좀 더 강하고 쉽게 전달될 만한 표현들을 쓰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반공주의, 대결주의 시대를 살아온 박 대통령의 경험이 투영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그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이제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작년에 내리 안 움직인 이유가 있었어. 나와서 말하고 움직이면 그대로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게 꽁꽁 숨겨놨던 거야. 근데 이제 바닥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원수, 암덩어리, 물어뜯어 살점이, 아이고. 참, 품이 있어.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워. 아니, 그렇게 막말하고 싶으면 왜 청와대에 있어? 아니, 사람들이 나더러 자꾸만 청와대 가라 그래도 나는 막말하고 싶어서 안 가. 아니 대통령이 돼갖고 이빨을 뽑아 짤짤하고 손가락 부질러 윷놀이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질 먹고 똥꼬심질 받고 불 지르고 포를 뜨고 가루 만들어갖고 미친 개개 말 뿌릴 놈들아! 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청와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막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프리카의 박양의 막말 생방송 이런 걸 해. 국격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 나가봐봐. 이빨을 뽑아 짤짤하고 이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 출마 못해. 아니 그런데 대통령 돼가지고 저러면 어쩌냐고. 아니 사람들이 대한민국 뭔 수준으로 볼 거야 진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요즘에 광고 나오더만. 애들더러 막말하지 말라고. 인터넷에서 막말하지 말라고 애들더러 막 네 목소리가 들린다고 협박하지 말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 대통령이 본을 보여야 애들이 따라하지. 애들더러 고운 말 쓰라고 그러고 막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아니 내가 하면 막말이고 박양이 하면 거친 표현이냐? 나더러는 욕쟁이 부인이라 그러고 박양이 하면 욕이 아니냐?
이중잣대를 버려.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이중잣대를 버리라고. 이놈 새끼들 말이야. 그렇게 욕하고 싶으면, 그렇게 막말하고 싶으면 대통령을 그만둬야지.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우리 방 필수 도서가 지식 2 시리즈 1, 2, 3권입니다. 예. 자. 지금 추천들은 다 했어요? 예. 아직 추천 안 한 분들, 추천들 하시고. 아까 내가 오전에, 이 망치 부인의 중대 발표, 이렇게 이제 써붙였더니, 좀 아까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중대 발표가 뭐였나요? 지금 왔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 중대 발표 내용이 뭐였어? 망치 부인의 중대 발표. 너무 빨리 했어. 아니, 우리 시청자들은 이렇게 시작하면 금방 들어와. 막 웃겨갖고 더 이상 끌 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틀어주고 해프엔딩 틀어줬더니 불길한 예감이 어쩌다는 둥 너무 슬퍼요 노래 꺼요 난리가 났어. 웃겨갖고 도저히 끌 수가 없었어. 내가 중대 발표 그걸 4시까지 끌었어야 되는데 아씨. 예. 망치분의 중대 발표는 뭐냐? 듣보잡이 나를 고발한 사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 내렸다고. 아니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내렸다고. 내가 갔는데 형사가 그러는 거야. 그날 방송한 내용 기억나냐? 경찰 조사받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만 그 동영상을 왜 틀었느냐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서 틀었냐 해서 나 그거 안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그럼 그거 어떻게 들려? 시청자들이 준 거 같은데 막 그랬어. 축하해. 너 굉장히 춤을 잘 추는구나. 근데 그거 이국주 춤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경찰부터 그러는 거야. 아예 동영상에 보니까 처음에 시청자들이 찾아주고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숨겼냐? 내가 언제 서울 민주당 시의원 부인이란 얘기를 언제 숨겼냐고.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동영상 확 틀어버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냥 귀찮아서 안 틀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막 찾아와. 그냥 틀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찾다가 못 찾고 에이 포기하고 딴 거 하자 막 그랬는데 시청자들이 갖고 와 그 영상을. 그래서 억지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내가 화장실 갔다가 함께 읽는 뉴스랑 자료실을 쫙 봤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 동영상이 틀어져 있을 때 시청자들이 내 남편을 칭찬을 했다. 이게 선거운동이다 이러면서 누가 고발한 거야. 근데 그 동영상 자체를 본 경찰도 이거는 지금 동영상 안에 왜 틀었는지가 나오고 목적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민주당 시의원 부인인 걸 숨겼냐. 그러면서 시청자가 시비 거니까 대꾸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틀고 싶어서 튼 것도 아니고 귀찮아 안 틀어 못 찾겠다 그러고 막 포기했는데 시청자들이 갖고 온 것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넘긴 거야. 근데 검찰의 수사관도 막 되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다가 사실 이 내용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검찰 수사관이 물어본 게 하여튼 무슨 쭉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남편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 발언이 그날 발언이 남편을 막 칭찬한 게 아니라 내 자랑한 내용이야. 남편이 정치 잘해서 고맙다라는 발언 다음 장면은 순전히 내 자랑인 거야.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네들도 보는데 그래도 이게 검찰 수사를 해야 사건을 종결하니까 이제 날 부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검사가 직접 질문을 하는 거야. 왜 16분이나 되는 영상을 틀었냐고. 내가 그 영상이 16분이라서 틀었다. 그럼 그 긴 영상을 중간에 끌 수도 있지 않았느냐. 내가 옛날에 끊었더니 자기 남편이 욕먹을 만한 장면을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 누가. 그래서 항상 틀면 그냥 다 보여준다. 그러면 16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뭐 했냐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다.
내가 방송을 오래 하니까 그 이렇게 아는 영상 틀어놓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함께 읽는 뉴스랑 자료실도 이렇게 막 보고 그런다면서 내가 막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거 봐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올려놓는다 하면서 막 보여줬어. 근데 그 검사가 매우 심각하게 막 묻다가 화장실 갔다 왔다고. 그 말에 막 그 얼굴이 푸르스름해지는 거야. 16분짜리 그 긴 영상을 왜 틀었냐고 막 집요하게 묻다가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왔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도 떠오고 그리고 함께 읽는 뉴스랑 자료실도 봤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검사가 굉장히 막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 검사가 검사한테 보낸 자료가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보낸 영상에 주소를 올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 검사는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쇼를 한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본 채팅창에는 채팅창까지 녹화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녹화에는 주소를 올린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에이 못 찾겠다 그러더니 이거야? 뭐 이러면서 틀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쇼를 하고 있다라고 봤다는 거야 검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상을 봤지. 그때 재방송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생방송 채팅이 아니라 재방송 채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생자가 써 있으면 생방송이고 여기 재자가 써 있으면 재방송이라고. 그랬더니만 아씨 재방송이야? 이러는 거야. 검사가 그때 막 분노하는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재방송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화장실 갔다는 것 때문에 그 검사가 얘를 더 추궁해봤자 나올 게 없구나 그런 판단을 했나 봐.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검사가 되게 무섭게 물어보는 거야. 막 되게 집요하게 정말로 선거운동에 목표가 없었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지. 아니 내가 선거운동을 하고 싶었으면 이걸 매일 틀지 않았겠냐고. 내가 선거운동 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이길 틀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원세훈 판결에도 나오지 않냐고.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임박해서 더욱더 많이 해야지 선거운동이라고. 나는 그때 이거 한 번 틀고 말았다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재판정에 가게 되면 그 앞뒤 사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내가 틀기 싫다고 그러는 장면, 막 시청자들이 틀어달라고 그러는 장면, 그리고 시청자들이 또 막 자료를 보내왔어. 막 틀어주세요 이러는 채팅창도 막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내가 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트는 장면에 대한 자료가 다 됐어. 우리는 이걸 재판정에 내려고 준비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도 이걸 괜히 기소했다가 재판정에 우리가 그 반론 자료를 내면 그러면 이제 검사가 불리해져. 검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확실한 선거운동에 의지가 있을 때 기소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불기소 혐의 없음. 그냥 불기소가 아니라 혐의 없음이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그렇게 처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중대 발표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에 별풍선에 대한 제한을 뒀잖아요. 제한을 없앴잖아. 규제를 완화해서 별풍선을 마음대로 쏴도 된다. 10,000개 이하로는 마음대로 쏴도 된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다시 별풍선 제한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101개부터, 그러니까 1개부터 100개까지는 몇 번을 쏴도 제재 조치가 없어. 규제하지 않아. 그러나 101개부터 999개까지는 제한을 둔다. 벙어리가 나가요. 예. 후원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00개부터 9999개까지는 강퇴를 해. 근데 만약에 10,000개를 쏘면 블랙이야. 오늘부터 이름 불러줘요. 친절한 택시님, 결처보우님, 푸른 굼벵이님, 사탕님, 세월호 여정님, 재밌고 알차게님, 키메라 천지인님, 양사라님, 문맨님. 예,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제 그 별풍선 규제를 같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름을 불러드린다 이런 얘기죠. 야채스프님, 꽃사슴님, 잠깐만 기다려봐. 시린님, 소금꽃 마미님, DJ 상호님, 소닉입니다님, 도라꾸님, 와이님 감사합니다. 예, 또 7시간 헬스암님, 별들의 본향님 감사합니다. 이게 중대 발표였어. 뭐 중대 발표가 뭐 중대 발표 한다 그랬더니 난리도 아니었다며. 방송을 접는 거 아니냐. 미국의 방미 일정이 전면 취소된 거 아니냐. 뭐 미국의 지금 시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뭐 이러면서 아니라고요. 예.
그 웬만큼 망치부인을 아는 사람은 예, 사자방 국조회님, 장난감 선물님, 광성매님 감사합니다. 이게 알아야지. 막 불길해요, 슬퍼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세요. 이 무조건 안 될 거다, 나빠질 거다, 뭐 상황이 악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이겨. 대금님 감사합니다. 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다. 즉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망치부인은 이제부터 별풍선 규제를 하니까 별풍선이 많이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슬픈 일이지. 뭐라도 하자님, 영권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슬프기만 하냐? 새옹지마야. 그래도 이렇게 별풍선 규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당당한 일이냐. 그냥 용기님도 감사하고요. 왜들 그렇게 그냥 그 조바심을 내는지.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라 그랬잖아. 예, 코카1414님도 감사하고요. 자, 이제 낚이긴 뭘 낚여? 분위기에 낚였어? 분위기가 왜 그랬는데? 내가 노래 2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별풍선 규제 완화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해프엔딩. 별풍선 규제 완화는 오늘로 끝이다. 그런 뜻이었지. 근데 그냥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방 접냐 막 이러면서 내가 우산 부인이냐? 방송을 접었다 폈다 하게. 옛날에 방송 접을 때 주로 편지를 틀어뜨려서 그래서 시청자들이 막 불안해한 거야. 아까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막 얘기하고 싶은데 슬픈 표정은 지어야 되겠는데 막 죽는 신용을 하는 거야 시청자들이. 그래서 도저히 못 찾고 내가 내 이 시간까지 끌었다가 얘기하는 건데 에이씨.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뉴스 다 티났어요? 망치부인과의 밀당에서 또 짐. 아니 내가 언제 밀당을 했어. 나빴다 망치부인? 아니 뭘 나빠. 나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늘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야. 난 거짓말은 안 해. 중대 발표를 하는 거지. 망치씨, 미국 캐나다 갈 돈 있어요? 내가 그럴 돈이 어딨니? 있는 돈 죄 소송비로 쓰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가는 돈은 미국 캐나다 시청자들이 모아준 거야. 모금을 한 거야. 그 망치 부인이 여러분이 준 별풍선을 가지고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돈은 지난 지방 순회하는 비용으로 다 썼고요.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은 소송비로 들어가요. 이번에 민형사 고소를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야 또. 그래서 민형사 소송비로 쓰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방어용 소송비를 모은 거였는데 공격용,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는 거야. 내가 피고일 때를 대비해서 모은 돈인데 원고가 돼서 그 돈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나 소송비로 쓸 거고요. 제가 미국에 가는 비용은 미국의 시청자들이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그 망치 부인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세월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금에 참여를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하고 그 다음에 호텔 비용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비행기표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비행기표를 살 줄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니까 이제 내가 무슨 그쪽에서 비즈니스석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막 미국 시민들이 그래서 내가 그거 죄악이다. 여러분들도 한국 왔다 갈 때 이코노미석으로 다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돈으로 가는 주제에 그걸 비즈니스석을 갈 생각을 하면 그거는 죄악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 그러니까 몇 분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뭐 자기가 비용을 대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그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는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이코노미석을 타봤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비즈니스석에 가서 지 혼자 편하게 있을 수가 있냐고. 나는 그렇게는 못 다니겠다. 모든 비행기가 비즈니스석이 다 되면 그때 그런 비행기를 타도 같은 비행기 안에 그런 거는 못 하겠다. 그게 이제 내 입장이야. 더욱이 그런 입장을 가진 이유가 미국에서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다 부유한 분이냐?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번에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막 잘 나가고 먹고 살만하고 막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막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신 게 아니라 정말 막 어렵게 노동해갖고 번 돈으로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모아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모은지 아는 사람이면 정말로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들더라도 열심히 강연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어느 지역은 자기네들이 너무나 인구가 작아서 그 무슨 강연료를 못 낸다는 거야. 그 내가 나를 부르느라고 비행기 값에 호텔비를 구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슨 거기서 강연료까지를 받을 생각을 하면 천벌받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내가 미국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나를 부르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지. 그게 내가 돈 많아서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전부 다 미국, 캐나다 시민들이 어렵게 돈 번 거를 모아서 망치 부인을 초청하기로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해서 보내주신 거라서, 그래서 내가 가는 거라는 거. 예. 그 초청하신 미국, 캐나다 한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도시별로 잡았는데, 그러면 망치 부인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미국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토론토 이렇게 그 하루씩 자면서 이동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정이라 그런 일정을 자기들이 짜놓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그리고 막 왜 워싱턴은 3일인데 뉴욕은 하루냐 막 이러면서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미국 준비 일정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뭐 이 퍼거슨시 마이클 브라운 사건으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자동차가 불에 타고 그게 LA 인근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미국에 LA 사는 후배한테 물어봤어. 야, LA가 퍼거슨시하고 가깝냐? 그랬더니 한국하고 필리핀 거리 정도? 한국하고 필리핀 거리래. 멀어. 많이 멀어. 그런데 LA 인근이라고 왜 보도를 하냐고. 뉴욕에 37년 만에 폭설이 내려갖고 2m 눈이 쌓였다 그래갖고 나는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뉴욕 시민한테 물어봤잖아. 제가 갈 때까지 눈이 다 녹을까요? 눈이요? 여기 눈 안 왔는데. 아니 2m 눈이 왔다고. 37년 만에 폭설이라고 한국 뉴스에 나왔다고. 아, 거기는 뉴욕 주요 이런 거. 네? 뉴욕 주가 이만큼 새꼈고 뉴욕시티가 요만큼 여기 있어. 그 눈이 왔던 데는 이 위에 북쪽으로 5시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거기서 눈이 왔대. 그런데 마치 우리 한국에서는 뉴욕시티가 눈 사태. 진짜 씨. 막 불타는 자동차 보여주면서 내가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싫어? 그렇게 배 아파? 아이, 나 이거 진짜. 뉴욕시티에는 눈이 온 게 아니래. 맨하탄 여기는 눈이 안 왔고 뉴욕 주라고 그래가지고 저 시골 저 위쪽에 뉴욕에서 5시간 자동차 타고 가면 거기서 눈이 왔다는데 그냥 뉴욕에 이씨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보니까 이제 이 길에 언내기들이 이제 셈이 난 거야.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종편 종내기 언내기들이 지금 셈이 난 거야. 이게 망치 부인이 이게 동네 아줌마같이 생겨가지고 못생기고 지네들보다 가방끈도 짧은데 저게 미국 캐나다에서 그 저기 초청받아갖고 순회를 한다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 지넨 누가 안 부르잖아. 그래서 괜히 못 가게 하려고 지랄하나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망치 씨를 알까? 누구? 미국 사람들이 망치를 아냐고? 아, 미국인이 어떻게 날 다 알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더만. 지네 대통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날 알겠니? 그러니까 미국의 망치 부인을 아는 사람들, 미국의 망치 부인 시청자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 아, 진짜. 뇌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봐. 막 없으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달고 다녀? 문재인, MB, 도무지 기본이 안 된 정권. 사자방 비리 책임자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 웬일이야? 아니 문수도승께서 어떻게 이렇게 센 발언하셨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가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친이계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10조 원이면 지금 재원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무려 22조 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후속 비용이 들어간다.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100조 원에 달하는 사자방 비리로 드러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공공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사사로웠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라면서 도대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도 정부 여당은 그 비리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리 때문에 정의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사실을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며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100조 원이구만 100조 원. 이명박이 말아먹은 돈 100조 원이야. 이명박이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인데 이명박이 그거 말고 말아먹은 국민 세금이 혈세가 100조 원이야. 그러면 200조야. 200조를 날린 거예요. 이명박이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 그 다음에 사자방 비리로 날린 돈이 100조 원. 그럼 이명박이 날린 게 200조 원이야. 이거 이명박을 쥐어짜내서라도 이건 돈을 이걸 토해놓게 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 미생 봤어요? 미생? 미생이란 드라마에 보면 박 과장 얘기가 나와. 얘가 이제 이 박 과장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굉장히 유능한 회사원이었는데 얘가 막 엄청난 계약을 따내고 그랬는데도 회사에서 월급만 주고 모든 이익을 회사가 먹는 걸 보고 얘가 앙심을 품고 결국 회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요르단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놓고 회사의 이익을 자기가 빼돌리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가 걸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쫓겨나는 그런 편이 지난주 이야기였어. 그죠? 이 사자방 비리 100조 원. 나는 왜 그걸 보고 박 과장이 기억났을까? 왜 그 사자방 비리 100조 원을 보면서 제임스 박이 생각났을까? 이명박의 박 과장의 박이라서 박근혜의 박? 뭔 소리야? 좌우지간 이 박 과장의 요르단 비리가 사자방 100조 비리와 왜 연관되어 생각나는지 나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쉴드 치는 거, 이건 공범이란 뜻이야. 그죠? 지금 무려 200조 원을 날린 이명박의 범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쉴드를 친다면 이건 공범이란 뜻이야. 그죠? 쉴드 친다면 공범이야. 이명박이 해먹은 200조 원, 그 200조 원 혹시 나눠 먹은 거야? 왜 쉴드를 쳐? 국민의 혈세를 200조 원이나 날린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정상적인 정부이지. 이명박이가 그 정권 교체 과정에 대해서 뭔가 비밀을 회고록에다가 공개할까봐 그걸 숨기려고 지금 눈 감아주는 거야? 그걸 눈 감으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여러분 있잖아요. 서북청년단의 만행을 보고, 서북청년단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이 후한무치,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직을 잘 자르기로 했다. 난 세상에서 내가 이런 수준의 정부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나는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저질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고 생각했거든.
이건 박정희 전두환 정부보다도 난 이명박 정부가 더 저질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이명박보다 더 저질 정부가 있었던 거야. 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직을 자르기로 했다고? 쉽게 자를 수 있게 한다고? 미친 것들 아니냐고. 뭐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과잉보? 미친 걸로 보여. 그죠? 그러면서 이 많은 국민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절망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저런 꼬라지를 보면서 소위 망치 부인이 주목하고 있는 40%의 합리적 중도 세력, 이 사람들은 저렇게 서북 청년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쉴드치고,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과 차별 없애기 위해서 정규직을 쉽게 자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그 40%의 중도층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끝을 보여주는구나. 박근혜의 거친 표현들이 바닥을 보여주듯이 이 이명박 박근혜를 만들어낸 소위 언내기 정부, 언내기 권력, 재벌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 꼴통 권력들의 바닥이 드러나는구나. 나는요, 이 바닥이 결국 국민을 일어서게 할 거라고 봐.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때 이승만 박사라고 다 좋아했어요. 그러나 10년 만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 내쫓았잖아.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군부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거야.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두환 노태우 처벌받을 때 다 좋아했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참다 터질 때는, 참다가 터질 때, 박정희 때문에 그 참고 참았던 민주화 운동이 1980년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80년 광주항쟁만 기억하는데요, 원래 80년에 6개 도시에서 동시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서 다 같이 일어나.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 전두환의 군부 독재 7년 만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헌법 바꿔버린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저 서북 청년단을 딱 보면서 내가 마음에 사인이 왔어. 어떤 사인? 이 국민들이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서 협박질하는 이 모습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착하고 정의로운, 정말로 도덕적인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구나. 이제 이 사람들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서북 청년단 활동 열심히 하길 바래. 너네 서북 청년단이 미친듯이 활동하길 바래. 그래야 이 40%의 합리적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 응?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고. 지금 12월 달에 통진당 해산하겠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안 사건 일으키겠다. 그리고 야당 의원 수십 명 잡아넣겠다.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서 박근혜 말 안 들으면, 박근혜를 추종하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 이러면서 지금 협박 중인데, 한번 협박해 봐봐. 어떻게 되나?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죽인 뒤에 1000명의 10,000명의 망치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자들 몇 명을 죽이면서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정희가 인혁당이니 뭐니 간첩으로 몰아 죽이면서 1000년 만년 지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후배 총 맞아 죽었어. 측근에 총 맞아 뒤졌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국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딱 좋은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봐. 어둠이 짙을수록 곧 새벽이 다가온다고. 한번 막 가봐. 너네 한번 막 가봐.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니네들이 국민들한테 한번 진탕 뒤지게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5천만의 망치부인 일어설 것이다. 맞아요. 몇몇의 민주주의자들을 없애면, 주진우, 김어준, 망치부인을 괴롭히면 포기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주진우나 김어준이나 망치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가 뭐야?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는, 숨죽여서 몰래 다운받아서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방송에 채팅하는 사람이요, 2,000명이 있는 방에 채팅하는 거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800명은 비로그인으로 우리 방송을 봐.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동시 시청자는 2,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수천 명이야.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수천 명이고, 어디에 이렇게 올라온, 무슨 카페나 이런 데로 올라온 것들 보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있어. 채팅창에 올라가는 몇백 명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인사하는 이 많은 사람들, 한 번도 아프리카에 로그인 안 했던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망치부인 방송을 챙겨보고 있다고. 망치부인을 잡아가거나 망치부인을 죽이면, 그러면 그 너희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방송을 이제까지 본 사람이 4천만이 넘어. 내가 볼 땐 그래. 우리 방에 들어와서 뭐라고 뭐 비판적인 글을 썼던 시청자들도 만약에 내가 쟤네들 손에 무슨 나쁜 일을 당하면 나는 바로 동참할 거라고 봐. 망치 부인이 비록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너희들한테 당할 정도는 아니지 라고 난 생각할 거라고 봐.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망치 부인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뭐 망치 부인이 방송 접나 싶어갖고 막 걱정하시고 그랬다라면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예요. 건드리기만 해봐. 건드리기만 해봐. 어떻게 되나 니들이 지켜보게 될 거야. 김어준, 주진우한테 너네 실형 선고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1,000만 낙곰수 시청자들이여 다 모여라. 1,000만 낙곰수 다운로더들이여 다시 모여라. 주진우, 김어준을 당신들이 지켜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 믿고 발언했겠어? 주진우, 김어준이 누구 믿고 발언했겠어? 1,000만 다운로더를 보고 발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1,000만 다운로더들이 모여야지. 그래서 김어준, 주진우 지켜내야지. 안 그래요? 마지막 뉴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 일베에 쓴 50대 치과 의사 등 재판에. 일베의 박원순 시장이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쓴 치과 의사 등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치과의사 김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치과의사 김 씨는 2월부터 일베 사이트에 주신 씨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박 시장 측이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촬영한 MRI 영상도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를 방해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신 씨의 공개 검증을 주관한 병원은 주신 씨가 2011년 허리디스크로 신체 등급 4등급을 판정받을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 영상과 병원이 촬영한 MRI 영상은 동일인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후보와 경쟁했던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팬카페 운영자 김 씨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주신 씨의 MRI 영상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박 시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출판사 직원 이모 씨는 주신 씨가 병무청의 신검과 공개검증 과정에 제3자의 MRI 영상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작성해 70여 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약 5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했다. 이러면 이 사람 커요. 이건 아주 의도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경우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인데.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이것도 500명에게 이메일? 야, 너 이거 징역 8개월이다. 이 법정 구속돼야 돼, 법정 구속. 검찰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직원 양모 씨, 인터넷 언론사세 대표 김모 씨, 주부 이모 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 씨 등 4명도 근거 없이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과 병무청의 판단과 박 시장 측의 공개 검증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다가 4개월 만에 재검을 통해 허리디스크에 의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전 국회의원 강용석 씨 등은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 씨는 2012년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한 후 동일이 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씨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내가 뭐라 그랬어? 박 시장 아들 그 MRI 찍을 때 내 친구가 같이 갔다니까. 얘네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사에 공개하기 전에 먼저 작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다고. 그래서 그 상태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고 MRI 연대에 가서 공개를 한 거야. 공개 촬영을 다시 한 거야. 박주신이 MRI를 2번 찍었어. 그거 갖고 떠들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지.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6개월이야. 징역 8개월이야. 법정 구속. 아유, 저것들 다 법정 구속 돼야 돼. 재판부가 공정해야 되잖아. 그지?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돼. 법정 구속 되겠네? 기다리겠어? 대한민국 법정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 50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70명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건 매우 조직적이고 굉장히 악의적인 나쁜 짓이야. 요런 거는 징역 한 1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은 징역 8개월형이라는 그 판례가 있어. 망치 부인. 그러다가 3개월 만에 허위사실 아니라고 풀어줬지만 나는 허위사실이 아니었지만 저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명백한 허위사실. 너네 감옥에서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지금 막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막 더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더 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고 미국 가기 전에 몸이 팍싹 망가지고 미국에 무리한 일정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방송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지? 예, 헉 벌써요. 아, 지금 5시예요. 우리 2시부터 방송해갖고 지금 5시라고요. 그 3시간 이상 방송을 했어요. 예, 그 시간이 너무 짧죠. 경희대에서 방송한 다음에 경희대 강연할 때 왜 이렇게 짧으냐고. 90분인데. 아니 90분짜리 강의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설교가 90분이다. 교회 설교가 또는 뭐 절에서 설법을 90분 한다고 해봐. 난리 날걸? 전면 막 다 쓰러져. 90분 강의를 했는데 그게 짧다고 막 그러더니 지금 3시간 방송을 했는데도 벌써요 막 이러고 있어. 예. 자, 우리에게는 인트로였음.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저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시기 위해 고생하셨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012년에 너무 어이없는 일로, 제가 너무나 어이없는 일로 구속을 당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구속될 거라고 각오하고, 그게 차이였네. 보니까 그 차이야. 2012년과 지금의 차이가, 2012년에는 설마 이 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고, 이번에는 내가 이걸로 구속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속을 각오하고 일정을 준비했더니 구속이 안 된 것 같아. 뭐 이번에 이렇게 끝났지만 다음에 또 누군가 또 지랄하겠죠. 그죠? 누군가 또 지랄을 하고 또 지랄하고 지랄 연병 발광을 하겠죠. 매번 그럴 때마다 힘들고 속상한 기간을 보내겠지만
그건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깊고 넓은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만큼 많은 사람에게 신뢰와 지지, 용기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지극한 신뢰와 사랑, 그 믿음과 그 응원, 정말 그 에너지가 정말 느껴질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정말 날마다 그 에너지를 느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날 괴롭히고 또 마음고생을 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잡혀가는 순간까지 방송할 거고요. 풀려나는 순간부터 방송할 겁니다. 잡혀가면 책을 쓰고 풀려나면 방송하고, 예,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망치 부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망치 부인이 방송 접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손으로는 방송 안 접는다 그랬지? 내 손으로는 방송 안 접는다 그랬으니까 믿고 기다리셔요. 뭐 슬퍼요, 우울해요, 걱정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망치 부인, 여러분들도 사실 일반 시청자보단 좀 더 하잖아. 어느 시청자들이 미국 보내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컨디션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채팅창에 쓰겠어요? 예, 망치 부인에게는 김 사장, 하 사장, 그 위에 시 사장이 있어. 이 시청자 기획사들이 더 무서워. 이 김 사장, 하 사장님은 그래도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있는데 이 시청자 사장님들은 더 무서운 것 같아. 하여튼 책임을 져. 망치 부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 솔직히 내가 별로 사람들이 안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 누가 날 잡아가겠어. 여러분들이 막 너무 적극적으로 망치 부인 방송을 막 보고 변화돼갖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날 잡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잡혀가면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책임져. 얘기를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한 배를 탔어. 한 배를 알지?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좌우지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 부인의 소송비, 어저께까지는 피고를 위한 소송비였어. 오늘부터 원고야. 오늘부터 원고를 위한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망치 부인의 방송 10미닛, 불타는 10미닛을 교체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 1000명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추천해주신 349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내일 낮 2시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 다시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별풍선 강력한 규제 들어갑니다. 예, 1개부터 100개까지는 몇 개를 쏴도 제재하지 않지만 101개부터 999개까지는 벙어리, 1000개부터 9999개까지는 강퇴, 10,000개는 블랙이야. 잊지 마세요. 자, 망치 부인이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아이, 목소리가 그냥 확 달라졌어. 감기도 뚝 떨어진 것 같고, 그죠? 감기가 막 거의 저기 다 나버린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원고야 내가. 자, 진짜 시청자들 불쌍해. 막 선물 주고 그리고 책임지라고 욕먹고